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카카오의 영리한 글로벌 채권 펀드의 12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설명이 이번 달에 좀 늦었습니다. 양해 부탁을 드리고요. 미국 금리 상승은 누구나 알고 있고 뉴스에 많이 나오는 재료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부분이 성장주 같은 주식의 조정을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금리의 방향에 상당히 민감한 거는 맞습니다만 채권 사이드에 적용을 해보면 항상 이렇게 금리가 상승, 특히 미국에서 금리가 상승할 때면 나머지 신흥국들의 경우는 금리를 따라 올리지 못하면 자국 통화 가치가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자금 조달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신흥국에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폴트, 모라토리엄, IMF 행 이런 얘기들이 과거 위기 때 등장했던 어떤 시나리오이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변동성이 그 해당 그 채권을 발행한 나라가 부도만 나지 않는다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미국 금리 상승이 무조건 악재라는 게 아니라 이때 좋은 채권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보는 투자자분들도 좀 늘어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이 펀드를 말씀드릴 때 두 가지 포인트를 항상 보는데 금리가 상승하느냐 스프레드가 축소되느냐 이런 것들을 항상 금리와 스프레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죠. 금리는 하락하는 게 좋고요. 스프레드도 축소되는 게 채권 가격에는 유리한 겁니다. 근데 국채금리는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되었다라고 하면서 월간으로는 0.55% 플러스로 끝났다는 겁니다. 금리의 방향이 보시면 2021년도 많이 올랐죠. 한 1% 밑에 있다가 거의 2% 수준까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2배 가까이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것도 그냥 이렇게 쭉 선형으로 오른 게 아니라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발작하듯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시장에 큰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채권 펀드가 정말 힘든 국면이 맞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달에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오미크론 변이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는 결과가 연이어 나오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회복이 되니까 채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이머징 채권, 회사채 등의 상대적인 위험 자산의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 돈이 몰렸다는 거고 스프레드가 축소된 배경이었다는 겁니다. 수익률 그래프를 보면 작년 2021년도를 보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8월 이후로 급격히 낮아져서 금리 상승에 대한 충격을 아직 회복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고 9, 10, 11월 달 연달아 큰 폭의 하락을 한 다음에 이제 조금 반등한 상황에 불과한 겁니다.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를 보면 섹터별 비중을 보건데 선진국 정부 회사채, 신흥국 정부채 회사채 등등 원화채권까지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난 11월 말 대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상위 열종목 현황을 보실 수 있고 월간 운용 코멘트 중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중간에 이제 조 맨친 의원이 빌드백 베러라고 하는 법안에 반대를 했다는 게 미국의 재정 기쿨 기대를 훼손시키면서 금리 상승을 제한하였다라는 게 좀 흥미가 좀 있어서 살펴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담은 내용이 바로 그 재건 빌드백 베러라고 하는 BBB라고 하는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당초 예상했던 예산안 규모보다 많이 축소가 됐대요. 원래 한 4천조 원이 넘는 규모로 책정이 됐다가 그 반토막 2천조 원 수준으로 축소가 돼가지고 하원을 통과한 바가 있는데 이 얘기는 이제 예상을 해보면 돈을 푼다는 거죠. 예산안을 통해서 시장의 돈이 투자 등으로 집행이 되면서 풀리는데 화폐 가치가 하락되고 인플레이션, 즉 금리 인상해야 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거를 반대했다는 거니까 돈이 덜 풀리니까 금리가 덜 오르겠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이 이벤트가 이제 지난 12월 달에 작용한 얘기라고 볼 수 있고 향후 운용 계획에 특징적으로 봐야 될 부분은 코로나 확산 정도 및 정책의 대응 차이로 인해서 각 국별로 통화 정책이나 이런 회복 국면이 비동조와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미국이 금리가 오르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축통화국이 물가 대응을 위해서 통화 재정 정책을 정상화한다는 표현이죠. 금리를 올리는데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국가 또는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요, 자금 조달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금리를 똑같이 올려주거나 미국의 보조를 안 맞춰주면은 자국 통화 가치가 절하가 되니까 외국인 관점에서는 돈을 빼겠죠. 그럼 이런 부분들이 상당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흥국 특히 채권들 입장에서도 이런 대응이 안 되는 국가의 채권들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신흥국 채권 해당 국가가 또는 기업이 부도만 나지 않는다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래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채권 금리가 발작처럼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 반대로 발작했을 때 사서 안정됐을 때 파는 게 단기적으로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채권도 잘 공부하면 확실히 주식만큼이나 안정적으로 그리고 자금을 좀 운용할 수 있는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